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열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왔는데,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기반한 규칙 있는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하는 건데요. 그 숫자에 나열된 내용을 딱 살펴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 그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멋대로 아무거나 막 쓴 다음에 선생님 이거 수열인가요? 수열 아닙니다.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 그걸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라는 숫자가 있고요, 4라는 숫자가 있고요, 6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맞죠? 이와 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숫자의 나열을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숨어 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첫 번째 녀석 자체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첫째 항을 일반적으로 A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둘째 항이라고 부르고 A2라고 쓰고요. 얘는 셋째 항이라고 부르고 A3라고 쓰죠. 얘는 넷째 항 그리고 A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러면 우리는 쭉 가다 보면은 n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n번째 항을 A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n번째 항은 AN이 되겠고 이 n번째 항 자체를 무슨 항이라고 부른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와 같은 숫자의 나열을 보시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2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와 똑같다? 2 곱하기 1과 똑같고요. 4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2와 똑같고 6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3과 똑같고 8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4와 똑같기 때문에 A1일 때는 1을 곱했다, 2일 때는 2를 곱했다, 3일 때는 3을 곱했다, 4일 때는 4를 곱했죠. 그러면 n번째 항 AN인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 곱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EN이 바로 이와 같은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얘를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와 같은 숫자의 나열 자체를 우리는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한다? 중괄호를 써서 AN을 일반항하고 가지고 있는 수열입니다라고 중괄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수열 자체는 일반항이 AN인 수열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중괄호 안에 AN을 집어넣으면 AN이 일반항인 수열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항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자가 2인 수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항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보니까 4분의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걸 살펴보니까 얼마다? 9분의 4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수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항을 적을 수가 있는데 얘는 첫째 항이니까 A1, 얘는 둘째 항이니까 A2, 얘는 셋째 항이니까 A3인데 분모를 살펴보니까 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와 똑같습니까? 1의 제곱과 똑같고요. 4라고 하는 녀석은 뭐와 똑같다? 2의 제곱과 똑같고요. 9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3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n번째 항인 AN에 대해서 일반항에 대해서 적을 건데 첫 번째는 1의 제곱이고 두 번째는 분모가 2의 제곱이고 세 번째는 분모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일 때는 누구의 제곱이다? n의 제곱이 분모가 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를 살펴보니까 분자 2라고 하는 녀석은 1 더하기 1의 의미고 3이라는 녀석은 2에다가 1을 더한 것과 의미가 똑같죠. 4라고 하는 것은 3에다가 1을 더한 것과 똑같다. 첫 번째 항일 때는 1 더했다. 두 번째 항에다가 1 더했다. 세 번째에다가 1 더했다. 그러면 분자 자체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n번째일 때는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와 같은 분수로 표현된 수열 같은 경우는 분모의 규칙과 분자의 규칙을 구별해 보니까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이 n번째 항이다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어떤 숫자의 나열을 딱 봤을 때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녀석의 일반항을 적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 등차 수열을 공부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자체가 만약에 3이 있고요. 두 번째 항 자체가 만약에 5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다? 7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9가 있습니다. 점점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말하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 항이라고 말하고,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말하는데, 3하고 5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한 겁니까? 2를 더해서 5가 된 거고, 두 번째 항에다 역시 마찬가지로 2를 더해서 7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9가 된 겁니다. 같은 숫자 2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이다 이런 뜻이고, 이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일때 같은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낸 숫자 요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공통인 차이 이런 뜻입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등차라고 부릅니다. 자, 같은 숫자 2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부르고, 공차를 보통 뭘로? 머리 글자 difference에서 D를 써서 나타냅니다. 등차들에서 같은 숫자가 더해졌다. 그 같은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고, 공차는 D가 되겠다. 그럼 공차 D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뒤에서 앞을 뭐한다? 뺀다. 뒤에서 앞을 뭐한다? 뺀다. 뒤에서 앞을 뭐한다? 뺀다. 그 뺄셈의 결과는 항상 2로 일정하기 때문에 공통의 차, 공차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가장 일반적인 n번째 항인 일반항을 따져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일반항을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선생님이 편의상 A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것이 두 번째 항의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그 앞에 있는 A 더하기 D에다가 다시 또 D를 더하는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요, A 더하기 2D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항 A 더하기 2D에다가 얼마를 다시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3D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n번째 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 자체는, 자, 규칙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항부터는 D가 하나 있고, 세 번째 항일 때는 2D가 되겠고, 네 번째 항일 때는 3D가 되겠죠. n번째 항일 때는 A 더하기 숫자가 1만큼 작은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n-1d 이렇게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n번째 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D와 같다. 얘를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1이라고 하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냥 A가 되는 것이고, A2라고 하면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n-1D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A 더하기 n-1D, A 더하기 n-1D, A 더하기 n-1d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요, A 더하기 n-d는 자,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곱셈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하면은 d하고 n을 먼저 쓸게요. d 곱하기 n 그리고 더하기 a-d와 같은 모양으로 쓸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 일반항이라는 것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 모양이 나온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고, 이때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n의 개수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등차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등차 수열 일반항을 적어보니까 3n-1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1이니까 2가 되겠다.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 3은 6 빼기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그러면 공차 D라고 하는 녀석은 5에서 1을 뺀 거니까 얼마다? 3이 공차인데 바로 n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마땅히 공차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이런 생각. 자, 보겠습니다. A,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 수열에서는 n번째 항에다가 공차 뭘 더하자? D를 더한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A,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 n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 얘를 좌변 보내면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이라는 녀석은 뭐와 똑같다? D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공차 수열에서의 공차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다. 뭐 별령은 아닌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대수가 있습니다. A, B, C 어떤 대수가 있는데 A, B, C 대수가 만약에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A, B, C 대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공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뺀 것이 공차가 되겠고 뒤에 있는 녀석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뺀 것이 공차가 되는데 2차와 2차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자, 세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뒤에서 앞을 뺀 게 공차, 뒤에서 앞을 뺀 게 공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의 관계를 딱 살펴보니까 어머나 겹치는 문자가 자 D에서 A를 뺐는데 B에서 A를 뺐는데 오타 나왔습니다. B로 수정합니다. B-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좌변 보내고 얘 우변 보내면 좌변은 2B, 우변은 A 더하기 C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 바꿔 말하면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차 수열의 정중간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있는 요 등차 중항이라는 녀석은 앞과 뒤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와 똑같습니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했습니다. 얘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있는 B의 값은 두 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와 똑같습니다. 등차 중앙일 때 B는 두 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와 똑같다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일정한 숫자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쓰고 common difference 머리 글자 D를 씁니다. 보통 D를 공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외우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 더하기 n-1 D. n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항의 개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를 하는 것,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뒤에는 녀석에서 앞에는 녀석을 뺀 것, 바로 이웃하는 두 항에서 뒷수에서 앞수를 뺀 것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개념에 따라서 세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등차 중앙 B라고 하는 것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한 것과 의미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모양을 가지고 있고 n에 관한 1차식 모양을 갖고 있다. n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숫자,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어떤 의미다? 공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됐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a 더하기 n-1 d가 되겠죠. a 더하기 n-1 d.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선생님은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보통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합니다. S-sum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 합을 한번 알아볼래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라고 하자?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뭘 더하자? 공차 D를 더하면 되겠죠? 세 번째 항은요, A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더하니까 2D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맞습니까? 그리고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갑니다. 맨 마지막 n번째 항이 있겠죠? 그 맨 마지막 n번째 항을 편의상 AN이라고 쓸 건데 그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생님은 L이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한다? L이라고 한다. n번째 항을 L이라고 하고 요 L을 끝항이라고 부를게요. 끝항, 끝에 있다고 해서 끝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요 L 앞에 있는 녀석 자체는 맨 끝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 D를 뺀 것과 의미가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A n-한 번째 항이라는 것은 맨 끝에 있는 L에서 그 앞에 공차만큼을 뺀 것이 그 앞에 있는 녀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지금 뭐가 궁금하냐? 등차 수열의 합.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결과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쓸 거예요. 한 번 더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이번에는 역순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적을 거예요. 얘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누굴 적는다? 얘를 적겠습니다. L-D.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L-2D가 되겠죠? 더하기 점점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A를 적어야 되고요. 맨 끝에서 두 번째는 얘를 적으면 되겠다. A 더하기 D가 되겠다. 그리고 얘를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은 것은 그냥 거꾸로 역순으로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식을 뭐 할 겁니까? 더할 겁니다. 두 식을 더할 겁니다. 그럼 두 식을 더하게 되면 SN과 SN을 더하면 뭐가 되겠다? 2 곱하기 SN이 되겠죠. 그 결과는요. A 더하기 L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더해보세요.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는 지워지니까 여기도 A 더하기 L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A 더하기 L이 나오겠죠. 맨 마지막도 보세요. A 더하기 L 아닙니까? 전부 다 A 더하기 L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 이게 몇 번만큼 나온다고요? 이 숫자가 지금 N개만큼 있는 거예요. N개. 그래서 우리는 얘는 A 더하기 L이라는 녀석이 N번만큼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버리자? 이제 마지막으로 2로 나눠버리면 S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분모 얼마분의 2분의 분모 얼마분의 2분의 분자는 얼마다? N 먼저 쓰고요. A 더하기 L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된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S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괄호하는요. A 더하기 L. A는 뭘 말한다? 첫째 항, L은 뭘 말한다? 끝항, 끝항 N번째 항, SN에서 N번째 항. 얘가 만약에 3이면 세 번째 항, 이런 뜻입니다. 됐죠? 2분의 N, A 더하기 L. 2분의 N,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N을 말합니다. 항의 개수, 항의 개수, N은 항의 개수, A는 첫째 항, L은 끝항.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끝항 자체가요. 바로 AN, N번째 항이 끝항이기 때문에 AN이라는 녀석은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분모는 얼마분의 2분의 분자는 N 바로 얘가 통째로 N한테 가면은 A하고 A가 만나서 무슨 A? 2A가 될 거고 N-1 D 이렇게 공식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항은 뭐가 나왔을 때? 끝항이 주어졌을 때. N번째 항인 끝항 L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주어졌을 때? D라고 하는 무슨 차? 공차가 주어졌을 때.
등차가 주어지면은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편리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개입니다. 2분의 n a 더하기 l.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첫째 항, L은 끝항. 알겠습니까? 만약에 S10이면 10번째 항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공식 2분의 n 괄호 열고 2a 더하기 n-1d. 2분의 n 괄호 열고 2a 더하기 n-1d.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L에다가 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기억할 내용, 일반항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두 가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1분 드립니다. 빨리 외우세요. 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하는 내용 자체는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인데 이 내용 자체는 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어떤 수열이든 다 성립되는 조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항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1 더하기 AN까지 그리고 다 더한 게 SN의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불러요. 그럼 SN-1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1까지 AN-1까지 여기까지 합이 SN-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식을 뭐 할 겁니까? 빼볼 거예요. 두 식을 빼버리면 좌변 자체가 뭘 의미한다? SN-SN-1을 말하고 우변은 없어져 뭐만 남는다? AN만 남는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SN에서 SN-를 뺀 것과 의미가 똑같다. n번째 항까지 합에서 그 앞에 있는 항까지 합을 뺀 것이 바로 일반항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n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A1은 S1-1 집어넣으면 S0가 돼버려요. 근데 S0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수학적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반항 구하는 A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SN에서 SN-을 뺀 것이 AN인데 언제만 사용 가능하다? 1일 때는 성립이 안 됩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때에서만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을 주셔야 돼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S0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를 뺀 것이 일반항인데 요 일반항 구하는 요 계산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해요? A1은요 S1과 똑같은 거죠. n이 1일 때 AN이라는 것은 AN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A1이라는 것은 S1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 숫자의 나열이 1, 3, 5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바로 A1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A2고 얘가 만약에 A3면 바로 이 하나 자체가 S1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S2를 말하는 거고 요거 세 개 더한 게 S3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A1 하나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S1이 그대로 A1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 A1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합 SN이 주어졌으면 S1이 그대로 A1과 의미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A1은 S1과 동일하다.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 A1은 S1과 똑같은 거고 n의 값이 2 이상이면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를 빼는 것과 의미가 동일하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열 그리고 등차 수열의 모든 개념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외에도 약간의 디테일한 개념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쪽에 나와 있는 개념들 자 눈뜨고 확인하시고요. 145쪽 숙제하시고요. 146쪽 숙제하시고요. 147쪽 숙제하시고요. 148쪽 숙제하시고 이제 14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49쪽에 59번 문제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라네요. 잠시 시간 드립니다. 풀어볼래요? 네, 좋습니다. 59번 문제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같은 숫자가 더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숫자가 어떻게 나열되는지 그 규칙을 좀 발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1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0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근데 100 자체는 뭐와 똑같습니까? 10의 제곱에다가 1 더하는 것과 의미가 똑같네요. 그러면 100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에다가 1000에다가 1을 더한 것과 의미가 똑같고 1000은 10의 대제곱 더하기 1과 의미가 똑같은 거죠. 그럼 10,000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만에다가 얼마를 더하자? 1을 더합니다. 만이라는 것은 10의 4제곱에다가 1을 더한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일 때는요, 지수가 2가 된 거고요. 두 번째 항일 때는 지수가 3으로 바뀌었고요. 세 번째 항일 때는 지수가 4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n번째 항 AN인 경우는 어떻다? 10에 지수가 1씩 더해진 규칙성이니까 10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뒤에 꼬랑지 플러스 1. 얘가 바로 일반형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수열에, 알았죠? 일반적인 수열의 일반항,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항을 써보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60번 문제를 가볍게 한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숫자의 나열이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이고요. 그 다음에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이고요.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래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수열의 나열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항 A의 값이 2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 다음에 7이 왔고요. 7 다음에 10이 왔습니다. 뒤에서 앞을 빼봤더니 5. 뒤에서 앞을 빼봤더니 5. 아, 일정한 숫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나열을 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때 일정한 숫자의 나열에서 공차라고 하는 녀석이 생기죠. 그 공차는 얼마다? 플러스 5가 공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 더하기 n-1b라고 하는 이 공식에다가 첫째 항 a의 값 2를 대입을 하고요. b에다가 공차 5를 집어넣어서 간단히 해버리면 그것이 일반항이 될 거예요.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곱셈의 빈배 법칙 들어가니까 5n이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5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좋습니다. 65번 문제 바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을 살펴보니까 AN이 원소인 집합인데요. AN이라는 녀석은 EN과 동일하고요. N은 무슨 수?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자? N에다가 자연수를 순서로 집어넣어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 6이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8이 되겠죠. 5를 집어넣으면 10이 될 거고요. 6을 집어넣으면 12, 7을 집어넣으면 14, 8을 집어넣으면 16, 9를 집어넣으면 18, 그리고 20, 뿅뿅뿅 이렇게 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원소의 나열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되겠고요.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참고로 얘 n 앞에 3이 곱해졌으니까 n 앞에 얼마? 4가 되겠죠. 소세지 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3이 곱해졌으니까 공차가 3인 등차절 아니겠습니까? 3씩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3을 더하니까 7이 될 거고요. 3을 더하니까 10이 될 거고요. 3을 더하니까 13 될 거고요. 3을 더하니까 16 될 거고요. 3을 더하니까 19가 되겠고요. 3을 더하니까 22 이렇게 뿅뿅뿅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A집합과 B집합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봤더니 어머나 4가 교집합이 되는 거 눈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일단 4가 교집합이고요. 또 중복되는 거 찾아보니까 16이 교집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16이 교집합이 되겠죠. 그럼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20 다음엔 2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4가 나온다. 점점점이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자, 교집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10이 또 있네요. 교집합 10도 놓칠 뻔했습니다. 10이 이렇게 또 교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건 누굽니까? 그리고 22가 또 겹치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을 작은 순서대로 나가면 4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16이 되겠다, 22가 되겠다, 점점점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 교집합 자체를 살펴보니까 일정한 숫자의 규칙이 보이죠. 10에서 4를 빼면 6이 되겠다, 빼버니까 6이 되겠다, 빼버니까 6이 되겠다. 첫째 항이 얼마다? 4가 되겠고 공차가 얼마짜리? 6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은 등차 수열인 걸 확인했고요.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A의 값은 4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6 뒤에 곱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고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가니까 6N -6 더하기 4니까 -2가 C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될 것이다. 요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1교시 수업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2교시로 넘어갈게요.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